자,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올해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뜨거운 여론 속에 많은 논란을 이뤄냈던 대명사죠. 공정경제 3법. 과연 이게 시행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어떤 개선 효과가 일어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I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동영 연구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작년 12월이죠. 그 21대 정기국회의 첫 정기국회의 마지막 날 공정경제 3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 순서를 보자면 개정 상법은 제일 먼저 올해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법이 올해 7월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공정경제 3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에 발의는 됐었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재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3% 룰 적용이라든가 전속고발제 유지 같은 최종적으로는 좀 완화된 형태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 집단들이 지난 수년 동안의 지배구조의 외형 변화는 선제적으로 상당히 이루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환출자 해소라든가 지주회사 전환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공정경제 3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외형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가 제고된다든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당장 올해 3월 달 정기주청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이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그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 중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 룰과 같은 최대주주 견제 장치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감사위원인 의사를 선출할 때에는 여태까지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0%, 50% 보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부터는 합계 3% 또는 각각 3%로 제한을 두어서 이제 의결권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나마 사외 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할 때에는 각각 3% 그러니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여럿일수록 좀 의결권을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완화해서 이거는 이제 재계의 반대를 일부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시행됐다는 것 자체가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최대주주 견제 장치가 이제 발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주총에서의 표대결을 생각을 한다면 소액 주주들에 대한 이제 다독거림이 상시 체제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금 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에 있어서 좀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주사 쪽으로도 가 있습니다. 신규 지주회사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게 SK텔레콤인데요. 올해 지주사 전환이 가능할까요? 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사실상 SK텔레콤의 지주회사 전환 시한을 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정 공정거래법 내용이 꽤 많은데요. 이 중에서 지주회사 요건 강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상장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이 현재 20%인데 30%로 10%포인트 상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지주회사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신규 지주회사 또는 신규로 자회사, 손자회사에 편입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SK텔레콤으로 돌아와서 SK텔레콤은 몇 년 전서부터 비통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SK텔레콤이 그 자회사인 SK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이 20%밖에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지주회사 전환을 할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로 사야 하는 약 9조 원의 재무 부담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 가능 시기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점은 SK텔레콤이 지주회사 전환을 하게 된다면
이제 최근에 이제 지주회사들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가? 평균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50% 중반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할인을 받고 있죠.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SK텔레콤의 통신 사업 가치에다가 SK 하이닉스 같은 자회사 지분 가치를 더하면은 당연히 SK텔레콤의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은 뭐 충분히 넘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지주회사 할인율까지 생각을 한다면 분할 전보다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뭐 이게 이제 그 고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꾸어서 얘기하면 SK텔레콤이 올해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현재의 시가총액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구조와 스토리를 가지고 SK텔레콤 지주회사 전환을 한다는 얘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SK텔레콤 그리고 SK텔레콤 최대 주주인 SK한테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한편 또 일반 지주사들의 CVC 보유도 허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업들한테는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예, CVC, 코퍼릿 벤처 캐피탈입니다. 이 내용도 역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공정거래법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은 금산분리라는 규정 때문에 비금융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0% 자회사에 한해서는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주회사 중에는 CJ, 롯데지주, SK, LG처럼 현재의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해외 지사나 지주회사 체제 바깥의 계열사 형태로 CV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CVC는 그룹이 전략에 도움이 될 만한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CVC 설립 자체가 사업 포트폴리오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지주회사의 역할이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투자 성과에 따라서 지주회사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도 앞으로는 차이가 났고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확대가 된다라는 점 때문에 기업들은 좀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습니다. 이게 악재가 되진 않을까요? 예, 이것도 이제 역시 개정공정거래법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열사와의 거래 관계가 많은 기업들이고요. 이 개정공정거래법에서는 이 규제 범위를 일단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그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총수일가 지분을 여태까지는 30% 이상일 때 모니터를 하는 거에서 20% 이상으로 강화하고요. 또 여태까지는 그 별도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의 실적만을 가지고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는 50%를 초과하는 연결 자회사의 실적도 같이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이 전자에 해당하는 게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게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웰스토리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시장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의 규제가 시작된 2015년 초에 대주주 일가지분 13%가 갑자기 이제 시장에 출회된 적이 있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 개정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면 뭐 올해 말에 갑자기 10%가 또 지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제의 전제 조건은 불공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이제 단속을 이제 뭐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상장돼 있는 대기업이 이렇게 대놓고 법에 걸리는 위촉되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그 완화된 공정경제 3법의 내용 중에 그 전속 고발제 유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공정위에서만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민단체들 고발은 검찰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네. 단속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가능성도 없다. 뭐 이런 측면에서 모니터링 대상이 되지만 굳이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현대글로비스 매물이 출회된다 이 얘기는 또 시장에서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 입장에서 지분 처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정경제상법 참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잘 안착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러한 지주사 전환 얘기가 뭐 핵심이다 보니까 지주회사 중에서 최선호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지주에서 최선호주는 SK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K텔레콤은 아마도 지주회사 전환을 올해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뭐 그 과정에서 그 SK텔레콤을 들고 있는 SK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요. SK가 주창하고 있는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선순환, 그러니까 자금을 회수하고 신규 투자를 하는 선순환이 본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소 산업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 지분 10% 정도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SK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수소 인프라를 가장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SK의 비상장자 회사 SK E&S는 지금 LNG를 기반으로 한 민자발전 회사인데 LNG 직도입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LNG가 수소 생산의 가장 중요한 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에너지의 주유소 이런 것들이 향후에 충전 인프라로서 충분히 전환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자동차용 수소 엔진인 셈이죠. 수소 연료전지 발전이니까요. 여기 지분 투자를 해서 수소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이용까지 그 밸류체인을 일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수소 사업의 강점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작년 말에 발표했던 미국 로이반트와의 바이오 조인트 벤처 설립입니다. 요건도 이제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분 투자나 조인트 벤처 설립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 돈은 아마도 이제 SK 바이오팜이 보호 예수가 끝났기 때문에 75% 지분 중에 일부를 현금화하는 방식. 또 지금 비상장 중에 기대하고 있는 SK 실트론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의 상장을 하면서 구주 매출을 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역시 지주회사의 가치를 부각하는 데 있어서는 또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공정경제 3법의 시행과 앞으로의 시장 영향 전망을 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